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포천시 가평구 선거구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박종희 예비후보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진짜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고 잠자고 있는 포천 가평을 젊고 활기찬 지역으로 다시 깨우기 위해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천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어머니의 외가가 있는 가평을 어릴 적 오가면서 꿈을 키웠고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객지에서 2선 국회의원으로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유권자 여러분께 가슴 벅찬 감동을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무능합니다. 선조들이 피땀 흘려 부강하게 만든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의 경제 체력은 모두 소진됐고 우리 후세대들은 빚더미에 올라앉게 생겼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친귀족 노조 정책으로 기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경제적 약자들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법, 입법, 언론 장악 등을 통해 나라를 좌파 운동권 독재 일색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위선적입니다. 그들은 과거 정권의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청와대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인사 개입, 공기업 낙하산 인사 등 신적폐를 저지르고 정말 파렴치하게 검찰 수사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512조 원에 달하는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법 등을 불법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군소 부스러기 정당과 야합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은 무책임합니다. 그들 자신이 잘못한 일을 제도와 남 탓으로 돌리며 정권 연정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조국 사태, 남북 대화 교착, 외교 파탄, 국론 분열, 안보 불안, 부동산 정책 실패 등에 대해 과거 탓, 언론 탓, 야당 탓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촛불 민심을 들먹이면서 뒤로는 나라야 어떻게 되던 50년, 100년 장기 집권에만 골몰해 있는 문재인 정권을 이번 총선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포천 가평 주민 여러분, 우리 포천 가평은 수십 년째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 보호, 상수도 보호 등 각종 족쇄로 숨도 쉴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 상수도 보호는 상수원 보호로 좀 해주십시오. 지역 경제의 황폐화는 날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난개발과 환경 파괴로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철 7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은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고 원치도 않는 제2경충북도의 가평 패싱 등 부활을 돋구는 소식만 들려옵니다. 인근 양주나 남해양주시의 발전상을 보면 왜 우리만 이렇게 못 살고 있나 하는 자조와 한숨만 터져나옵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포천 가평의 발전 시기를 10년은 앞당기겠습니다. 국가 예산은 그야말로 역량 있는 정치인 몫입니다. 영호남 의원들이 똘똘 뭉쳐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듯이 저는 경기 북부와 강원도 등 접경지역, 상수원 인접지역, 군사보호구역의 정치인 등을 규합해 그간 당해온 안보, 환경 피해를 만회할 수 있는 보상법을 재개정하겠습니다. 수도권의 혜택은 못 받으면서 제약만 받아 인구가 줄고 그로써 점점 열악해지는 재정의 숨통이 트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당의 요직을 맡거나 국회 예결위 개수조정 소위에 들어가 예산을 끌어오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 과체류 등을 국방부나 농협, 유통업체 등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술적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입지적 장점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과 천혜의 관광, 주거 조건 등을 묶어 스마트시티, 원격 의료 시범도시 등을 건설하겠습니다.
가평에서는 명품 올레길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구역 개편의 청사진도 그려보겠습니다. 30년 후에 청사진을 미리 그려 떠나는 포천 가평이 아닌 돌아오는 관광, 휴양, 레저 도시, 환경 친화적 산업 도시 포천 가평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천 가평 주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제가 제16대 국회의원으로 한나라당 대변인 시절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제 영북초등학교 동기동창인 박선숙 의원이었습니다. 시골 초등학교 같은 반 출신이 대한민국 여야 대변인을 맡은 참 깨지기 힘든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한 제18대 국회에서 총리실 금융위, 공정거래위, 보훈처 등을 소관 부처로 하는 정무위 간수를 제가 맡았었는데 당시 야당이었던 박선숙 의원 등과 함께 경제 살리기 정책과 각종 법안 등을 잘 조율해 통과시켜서 기업과 금융권으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한 뒤 당에 돌아가 소속 의원들을 설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렇듯 정치는 화합과 소통의 예술인데 요즘 정치권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저는 동아일보 기자 시절 정론직필의 사명감과 정의, 용기, 부지런함 등을 갖고 특종을 터뜨린 그 정신으로 돌아가 문재인 정권의 독재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포천 가평 지역의 영업사원이라는 자세로 유방이 항우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갔던 그 정신을 늘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포천 가평의 단체장과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합심해 지역 친화형 일자리 개발, 생산품 판로 개척, 교육 여건 개선, 서울과의 접근성 강화, 난개발 방지, 빈틈없는 복지, 청정한 환경,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등 여러가지 과제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저는 연습이 필요 없는 준비된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이제 3선에 도전하는 제 나이는 만 59세입니다. 3선이면 곧바로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고 당대표와 원내대표에도 선출될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39세에 수원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돼 당 대변인, 대표 비서실장, 원내 부대표, 사무부총장, 공천관리위원 등 당과 국회에서 일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계에는 사장, 보도국장, 편집국장 등 제 동료 선후배들이 즐비합니다. 한때 정치개혁의 대명사였던 미래연대 출신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김부겸, 김영춘 전 장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병국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는 중진 의원들이 그리고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저와 제16대 국회의원 동기입니다. 이런 풍부한 경륜과 통합, 혁신, 책임의 리더십을 통해 포천 가평의 대표 모습이 되겠습니다. 후진양성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천 가평 주민 여러분, 정치가는 국가의 이익과 미래 세대를 걱정하고 정치꾼은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포천 영북의 농사꾼이면서 영북 농협의 영농부장이었던 영농부장의 아들인 저 박종희가 객지에서 역경에 처할 때마다 떠올렸던 경구가 있습니다. 율곡 이희 선생의 성학집요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무상 이능동천지 감인심. 정성은 형체가 없으나 천지를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각오를 잊지 않고 진짜 나라다운 나라와 3대가 행복한 희망 포천 가평, 젊고 활기찬 포천 가평을 위해 분골 쇄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포천시 가평군 선거구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박종희. 편하게. 이게 누가 자꾸 이렇게 음악을 틀어갖고 기자회견을 방해하는데 옛날 같으면 야당 탄압이라는데 이거 좀 끌 수 없나요? 이거 좀 열받네.
뭐 이렇게 두서없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언론분들 우리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모님 수 김병현 기자인데요. 해명을 좀 원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 지역에서 사실상 핫하게 회자되고 있는 얘기가 측근들이라고 그럴까요? 측근들의 그 검찰 고발과 관련해서 예컨대 박정희는 어렵다, 본성 가는 데는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 8월 21일 날인가요? 그날 있었던 아마 그 산정호수 입구에서의 그 회식 자리, 또 맥주집 가서 이제 토론했던 문제, 뭐 이거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이 검찰에 고발을 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 행사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저하고 아주 친한 그 홍모라는 그 분이 산정호수에서 4년 동안 그 캠핑장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정호수에 있는 이 청년들, 그 상인들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그날 그 사람들을 만나니까 저를 소개시켜 준다고 오라고 해서 산정호수 입구에 있는 그 곰탕집에서 첫 만났습니다. 그 7시에 만났는데 거기 모인 사람이 13명입니다. 산정호수 이장과 청년회 그래서 7명, 그리고 이제 홍모라는 사람이 부른 저와 제 수행, 또 홍모라는 사람, 그리고 홍모라는 분의 후배들 그 3명, 그래서 6명이 13명이 식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해서 그 식사비를 산정호수에 있는 이장과 청년회장이 22만 원이 나왔는데 그 둘이서 곰탕값을 내고 그 내니까는 이 홍모라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저 맥주 한 잔 사겠다. 그래서 산정호수 상동 주차장에 있는 그 생맥주집에 가서 15만 원이 나왔대요. 그날 이제 거기서 그 비용을 그 홍모라는 사람이 낸 겁니다. 저는 가서 명함 주고 인사하고 선거역인 일절하지도 않았고 산정호수에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을 해주고, 그리고 2차 자리 가서는 뭐 자리가 산만해서 뭐 얘기할 틈도 없었고 그냥 거기서 오래간만에 만난 운천의 선배가 한 번 오셨길래 그분하고 한 30분 얘기하다가 그 다음날 제가 새벽에 일어나야 돼서 일찍 자리를 뜬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거기 참석했던 한 분이 그 제가 쓴 책 2권 하고 본인이 이제 자동차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추석 선물로 양말을 하나 껴서 줬는데 그 받은 분이 그걸 안 갖고 이제 그 생맥주집에다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거기에 어떤 분이 오셔서 이게 뭐냐, 어제 박정희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박정희가 와서 뭐 술 사고 양말을 돌린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선관위에 가서 신고를 한 사안입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저는 좀 관계가 좀 없는 것 같고, 또 그 양말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어디서 나왔는지 다 소명이 됐고 해서 두 사람을 빼고 그 밥값낸 2명하고 맥주를 샀던 사람만 검찰에 좀 수사 의뢰하는 거로 결론이 났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과정에서 이 박종희하고 그 사람 빼면은 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검찰 고발건으로 한 단계 격상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저는 뭐 전혀 그 자리를 제가 만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 자리에 가서 선거운동을 한 적도 없고 돌아가는 세상 얘기하고 제가 돈 낸 적도 없고, 그렇게 해서 저는 검찰에서 이 조사가 진행되면 저의 누명이 좀 벗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모임은 그날만 한 게 아니고 해마다 한 2-3번씩 그 홍모라는 사람이 산정호수에 오면 불러서 같이 소주도 먹고 뭐 하는 이제 그런 모임인데, 아마 이제 선관위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일부러 그 자리를 만든 거 아니냐 하고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뭐 그때는 몰랐습니다만 그 최근에 알았는데 그 1년에 한 2-3번씩 그런 자리가 있었다고 해서 소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으세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캥기거나 하면 예비 후보 등록하고 이 선거운동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기신. 경기신 분 문서가 드립니다. 저기 혹시 프랜카드 위에 젊은 삼선 하신 쓰신 거 있잖아요. 네. 저거 선관위에 저렇게 써도 되냐고 여쭤보신 적 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네. 지난번 20대 총선에서 제가 여당 삼선의 힘 이런 슬로건으로 선거를 치른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재선인데 왜 삼선이라고 했냐? 이제 되면 삼선이 된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선거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고 그런 쓴 전략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기 의원님이 실력이 있으신 건 뭐 이미 재선을 하셨기 때문에 알겠는데 과연 옆에 있는 분들의 실력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을 금할 수 없는데 아까 저기 유방이 항우의 가랑이를 히든 그러니까 이런 거 고사성어를 쓰실 때는 본인이 직접 쓰셨더라도 보좌진들이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거 유방 아니고요. 유방 밑에 있던 한신이 젊었을 때 저기 불량배들 가랑이를 씌운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공식적인 보도자료 출마선언 이렇게 나온 거는 밑에 계신 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이 무능력한 거 아닌가. 그래갖고 당선될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은데. 이거는 철저히 제가 챙기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원고는 제가 썼는데요. 네. 또 한신이 그거를 그러니까 의원님이 쓰셨더라도 밑에 보좌진들이 그 정도는 알아보고 찾아보고 이렇게 다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한신이 그 항우의 가랑이를 기어갔다는 거는 이제 아니요 한신이 기억한 게 아니고 네. 여기 써 있는 문구는 유방이 항우의 가랑이를 사이를 기어갔던인데 실제 그 역사 기록은 한신이 유방이나 항우와 상관없이 동네에서 젊은 청년으로 살 때 그 동네 불량배 조폭 같은 사람들이 그 바닥을 기면 좀 덜 패겠다, 뭐 살려주겠다 그래서 기어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정이 정확지 않았다, 뭐 그런 생각이 있죠. 문 기자님의 그 지적을 제가 아프게 받아들이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한나라가 그 항우를 이기고 이제 한나라를 창건했을 때 유방이 온갖 수모를 다 감수하고 항우의 뭐 요구라든가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쓸 때는 그렇게 유방이 한우에게 굽히듯이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팩트라기보다는 포괄적인 은유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포천의 특산품이라든가 우리 포천의 물건을 판다거나 법을 제정한다거나 우리 다른 지역의 의원들하고 연대할 때 제가 폼 잡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가서 진심으로 그 손을 잡고 충정으로 좀 이 포천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다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의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포천 메이뉴스 네. 이은영입니다. 역사 공부는 각자 나중에 따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쭙고는 이제 박종희 전 의원님께서 예비 후보 등록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첫 번째 지금 굿모닝 김병윤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검찰 고발권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지역위원장인 김영우 의원하고의 관계, 김영우 의원이 과연 지지를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과 대부분의 세평은 어제 용세들이 모였다라는 세평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보다는 포천 지역 정가에서 예전 사람들이 다시 전면에 나섰다라는 이런 평가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우 의원의 불출마는 그냥 불출마 그거 자체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삼선 의원으로서 한국당 물갈이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겠다. 또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을 막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좀 져야 되겠다. 그런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김영우 의원하고는 그저께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인 상황이 있을 때 제가 대구를 다녀왔고 그 장인도 그렇고 이제 주변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리 끝나면 제가 따로 만날 것이고
포천이나 가평에 김영호 의원하고 같이 일했던 분들하고는 제가 소통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11일 날 개소식할 때 어떤 분들이 오시는가 보시면 김영호 의원 캠프하고 물리적인 그 화합이 잘 되느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문 부장님하고 또 우리 참모들이 좀 무능한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 문 부장님이나 우리 이은영 기자님 충정으로 얘기하신 거니까는 그 무능하다는 거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또 어제 용사라고 그러셨는데 뭐 정치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제 그분들이 쭉 끌고 가다 보면 박종이라는 상품이 과연 포천에서 유효할 것이냐는 전혀 그런 선거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분들 저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어제의 용사들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포천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 알고 앞으로 포천 지역사회 발전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뭉쳐 있고 이런 분들 이분들과의 연대와 또 통합과 이런 화합으로 제가 시작을 하면 지금 우리하고 같이 하지 않고 있는 그냥 박종희가 어떻게 하나 하고 들여다보는 분들도 속속 합류할 거라고 보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 중에서 극소수입니다. 개소식할 때 어떤 분들이 오시는가 보면 아마 박종희의 이 세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구나 하시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슬로건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해본 젊은 삼선, 나라다운 나라, 다시 뛰는 포천 뭐 이런 슬로건을 한 것은 저는 연습이 필요 없이 바로 국회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국회는 사실 이 초선 의원들이 일을 배우려면 한 2년 정도 걸리고 또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은 일을 가리키진 않습니다. 부르진 않아요. 저는 초선을 39살에 했어요. 그래서 국회에 가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리고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이 폭정과 경제 실패, 국방, 외교, 뭐 일자리 대란, 고용 절벽, 뭐 인구 절벽 이런 것들은 국정의 난맥상을 정책 기조 변환을 통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라다운 나라, 진짜 나라다운 나라로 슬로건을 건 거고 포천 가평의 지역 발전이 수년 동안 정체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런 각종 규제만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돌파구가 뭐냐? 그 돌파구로 저는 어떤 이 지리적인 문제에 있는 족쇄를 시공을 넓혀서 지금 점과 이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런 규제를 면으로 넓혀서 우리가 활로를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돼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북한강, 남한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밑에 성진강이라든가 낙동강이라든가 다 규제 많거든요. 이런 의원들을 규합을 해서 그동안 받았던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는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군사보호구역만 해도 뭐 경기도 우리 연천, 포천, 가평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 또 평택이라든가 저 대구의 군 비행장 주변에도 있고 이 전방에만 있는 게 아니고 후방에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쪽 의원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을 재개정해서 재정에 순풍을 트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슬로건을 제가 걸었습니다. 저 이은영 기자님 질문에 다 답이 된 건가요? 감사합니다. 뭐딴 생각은 네, 포천일보 아승환입니다. 경기도 정치 1번지 수원 장안에서 재선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정치 오지나 다르잖아요, 포천. 근데 고집이 포천 가평에서 출마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진솔한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39살에 동아일보 기자 하다가 수원에서 정치를 하게 됐을 때 사실 준비가 많이 안 됐었어요. 이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그 당시에 현역 국회의원하고 거기 아성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도저히 그분하고는 대적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공천 신청을 해서 덕분도 공천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수원이라는 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제가 있던 지역은 이 중산층보다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도 한국당,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또 새누리당에 지지하지 않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늘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뭔가 좀 고향을 위해서 좀 일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수원을 정리하고 포천으로 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20대 총선에 이제 공천관리위원을 하고 20대 총선이 엉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실 공천관리위원회 들어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사무부총장 하다가 이제 끌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정치 공백이 한 5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지역구 관리를 사실 수원 지역구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공천관리위원회 들어가서 또 공천이 뭐 친박 공천, 뭐 청와대 공천이다 엉망이 돼버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낙선을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공천관리위원 했던 것을 수원 지역구를 정리함으로써 정치적인 책임을 좀 져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회에 고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랬을 때 포천에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기회가 좋으니까 포천으로 와라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정리하고 온 겁니다. 정치 1번지에서 저의 어떤 정치적인 꿈을 피우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고향에 와서 한번 일해보고 싶은 게 더 컸기 때문에 제가 온 곳이고, 저는 지금도 그 판단에 대해서 부끄럽거나 후회하는 일은 없고 참 잘 왔다. 오히려 5년, 10년 전에 포천에 왔어야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혹시 중앙당의 당무감사라도 연관성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 뜻대로 당협위원장을 내놨고 또 그 후임도 또 후임 당협위원장 하는데도 제가 어느 정도 의견이 좀 반영이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원 장안구의 당협위원장이 우리 포천 관인면 출신의 이창성이라는 분입니다. 그 SK의 임원을 지냈고 수원하고 연고가 있어서 그분이 가서 있는데 아마 그분이 당선되면은 그분이 그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개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당선이 되시면 아마 IT 분야라든가 이쪽에 굉장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원광대학교 특임 교수를 하시다가 우리 저 수원 답에 당선이 있습니다. 참고로 좀 알아주십시오. 네, 양상현 기자입니다. 예, 기자회견 전문을 쭉 읽어보니까요. 세평 얘기가 아까 나와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는 총론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 여당 비판하는 면에서는 자유한국당의 기존 출마를 표명하신 아니면 현 지도부의 의견과 별 차별사항이 없습니다. 거의 똑같은 얘기만 하세요. 그런데 그 강론으로 들어가시면은 그 포천 가평의 지역 발전 전략 이 부분에서는 또 그 민주당의 예비 후보 딱 한 명 등록하셨는데 그분하고도 별다른 차별사항이 전혀 안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박정희만의 그 중앙 정치 전략, 지역 발전 전략 이런 거에 차별성이 전혀 없다는 그 세평의 비판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실 겁니까? 첫 번째 문재인 정권의 이 폭정 또 독재 정권을 구축한 장기 집권 기도 그리고 정책 실패 또 무능하고 또 무책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식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럼 더 세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거는 뭐 사람 본능이 똑같으니까 네. 그건 이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재주가 뛰어나지 못해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지역 발전에 대한 그 청사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의 이제 선거 전략이기도 합니다. 지금 기자회견 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홍보를 할 때 서로 베껴쓰기를 하기 때문에 비밀이 좀 누설되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거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마 이 기자회견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거나 그 숨은 뜻을 보시는 분들은 다른 후보와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국가 예산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어떻게 끌고 오느냐, 그런 면에서 박종희와 타 후보의 차별성에 거기 내용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힘 있는 삼선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에 저는 녹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 또 환경, 뭐 군사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탄만했지, 그런 시공을 넘어서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과 연대하고 다른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 또 우리가 규제를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숨통을 트이겠다는 것, 저는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제가 던져놓을 수 있는 아젠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 농산물을 국방부라든가 농협이라든가 대형 유통업체에 그동안에 달았던 이 불이익을,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건 이런 겁니다. G마크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성 기업인이 뭘 창업을 했을 때 물건을 사줄 때 다른 분보다 5%의 가산점을 준다거나, 이런 정도의 아이디어는 저는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천에 도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 도로 보수를 포천에 재정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매칭 펀드로 해서 뭐 5대 3대 2 이런 식으로 해서 하지만은 포천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20%도 감당할 수 없는 여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군사 혹은 환경 부분에 대한 이 불이익을 거기다가 제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또 이 포천 가평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탱크가 많이 다니면서 지역의 시설물을 파괴한다거나, 또 위수지역 확대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가 무너진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천에 있는 농산물은 5%의 가점을 주겠다. 이걸 법적 제도적으로 만들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이 지역 경제에 숨통이 트이는 부분이다. 재정을 확충하는 것 못지않게 지역 농산물에 가점을 주는 제도는 저도 굉장히 여러 날을 고민해서 만들었는데 다른 후보하고 차별화가 안 됐다니까 좀 서운한데. 예, 신선한 그 발전 전략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네. 근데 포천에서는 가장 뜨거운 감자가 선거 때마다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석탄 발전소, 미군 사격장 문제, 이런 거에 관해서는 전혀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싹 빼시고 하시고 싶은 얘기만 하신 것 같아요. 기존에 기자회견문에 논란이 그걸 됐던 문제에 담았다고 하면 대해. 예. 기자회견은 한 30분 정도, 이 회견문을 30분 정도 읽어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짧게 추약하는 과정에서 빠졌고요. 그거는 군사보호구역으로 받은 불이익을 해결하겠다 하는 정도로 넘어갔는데, 네. 구체적으로 그걸 말씀을 주신다면 석탄 발전소, 정확히 얘기하면 복합 화력 발전소죠. 그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또 포천 시민의 정서에 기대서 이제 석탄 발전소로 이제 단순화시켰는데, 저는 이 부분도 해결 방안이 없이 어떤 과거에 뭘 잘못됐다고 저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주변의 그 공해 업체들의 열과 전기 공급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주변에 있는 공해 업체들은 그냥 있고 지금에 있는 이 발전소의 발전 용량을 늘리는 것만 같기 때문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해결 방안은 이것을 뭐 가스 터빈을 석탄으로 가동하는 터빈을 LNG로 바꾼다거나 2천억 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허가를 내준 우리 포천시나 또 환경부라든가 여러 기관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칼로 물을 자르듯이 단칼에 해결할 수 없는 재정적인 또 법적 제도적인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드리게스 또 승진훈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인가요?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단위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옛날에는 그걸 데시벨이라고 했는데 DK 뭐 하여튼 뭐 이 소음 피해 측정 기준으로 어느 정도 기준이면 한 달에 뭐 9만 원,
어느 정도 소음이면 한 달에 6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게 돼서 작년 예산에 한 3천억인가 반영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의 법 제정이 필요한 겁니다. 군 사격장의 그 소음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고 한 번에 크게 일어나고 또 잠잠해졌다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을을 건너서 포탄이 날아가고 또 그 탄이 도비탄이 뭐 민가를 막 덮치고 하는 그런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선거 공약이라든가 이럴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포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박용국 포천시장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시다시피 박용국 시장은 민주당 시장 아닙니까? 네, 박종희 예비 후보는 한국당으로 나왔고요. 그 두 분의 관계를 어떻게 만약 당선되신다면은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 당정 협의 같은 것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박용국 시장과는 저 영북초등학교 3년 선후배고, 저희 누나가 이제 3년이기 때문에 누나도 뭐 잘 알고 지방끼리도 잘 압니다. 한때는 박 시장이 한국당, 한나라당, 옛날에 한나라당에 있어서 제가 공천 심사위원 할 때 공천 신청을 해서 도와드린 적도 있고요. 뭐 같은 당에서 일했고, 지금은 민주당, 한국당이 아니라 저는 포천 시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가랑이 얘기를 한 것이, 무슨 수모를 받더라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수모를 다 참겠다. 그리고 제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면 뭐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야가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당이 다르다고 해서 마찰이 일어날 일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선거 때나 좀 싸우는 거고, 평상시에는 국가 예산이나 경기도 예산을 끌고 오는 데는 여야가 없고, 국가 예산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이 석모라는 우리 포천중학교 26회입니다. 저 1년 후배예요. 그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그 예산을 국회의원 대여섯 몫을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걸 활용을 못한 겁니다. 지금 우리 포천의 공기청정 문제 가장 큰 관심사인데, 환경부의 국장이 부의사관이 지금 포천 출신이 하나 있어요. 제 중학교 7년 후배입니다. 이런 분들이 나서서 우리 지역의 예산 가지고 오고 환경 문제 해결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면 저는 능히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이 무슨 여야가 가릴 게 있고 또 지역의 뭐 선후배 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인맥들을 다 활용하고, 그리고 가평군수는 이제 한국당입니다만 가평군수나 이 포천시장이나 당을 가리지 않고 협력해서 지역 발전의 일이라면 뭐 어떤 일이라도 손을 잡겠다,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저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 때문에 저희도 기사 쓰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좀 해주세요. 내가 왜 이랬으냐면 이랬습니다. 근데 우리 박정희 후보는 여기 이제 참석한 분들이 민주당 의원 후보보다 아주 뭐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우리 저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전부 질문하는데 전부 박정희 후보를 도와주는 질문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언론을 해보셔서 아시지만 그 언론인은 그 잘못된 건 언론 보도하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다 일일이 그냥 꼬집어 가지고 시정해 줄 걸로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좀 비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먼저 민주당 후보 기자회견 할 때 하고 지금 하고는 아주 그 인원이라든지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돼요. 네. 그런데도 이게 자신 있죠. 그럼요. 네. 그 저기 어제 그저께 광화문에서 그 태극기 집회를 했는데, 진짜 그 많은 시민이 운집을 했어요.
그 포천에서도 태극기 집회를 하면 사전 투표율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 포천에서도 의정부에서는 태극기 집회 같은 거 아시죠? 네, 포천에서도 한번 태극기 집회를 해보면은 그러면 아 옛날에 그래도 뭐 진짜 잘 나가던 시절에 그 표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아까 여기 이제 보도 자료에도 있지만은 그 옛날에 진짜 그 우리 대한민국 그걸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여기 좀 다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현재 추세로는 민주당이 좀 상승하는 그런 추세인데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이렇게 인원을 봐도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하셔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다시 옛날 역전의 용사들이 모일 수 있는 태극기 집회 해봐요. 해보면 야 내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런 게 이제 대충은 나오니까 집회를 꼭 하기 하면은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네. 오늘 기자실이 굉장히 기자실에 딱 알맞은 인원만 모시고 왔는데 이철희 선배는 여기 꽉 차여서 기사도 못 쓰겠단 말이죠. 요 정도면 딱 알맞지 않습니까? 예, 딱 맞습니다. 뭐 기자회견 하는데 많이 와서 세바시하는 것도 좀 저로서는 남사스럽고 해서 오늘 꼭 관심 있게 기자회견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만 오십사 했고요. 저의 힘은 개소식 또 그 이후에 저의 선거 캠페인 또 뭐 여론조사 이런 것으로 제가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동안 말씀 들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과 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